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는 등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주제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어렵게 받아들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이런 이슈를 삼았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면은 이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을이 될 것이고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갑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될 것이다.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부터 가볼까요? 먼저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을이 소송을 제기하겠죠.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겼을 때 만약에 이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갑이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고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될 것이고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을이 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기 신청은 따로 얘기하면 다 공동 신청. 따로 외우셔야 돼. 무조건 등기 신청은 따로 뭐라 하나 얘기하는 무조건 공동 신청. 어디가 됐든 무조건 등기 신청은 다 공동 신청. 이게 흔들리면 안 돼. 나중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무조건 다 공유자 전원이 등기 신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가야 되는데 아닌 거 단독 신청만 이제 외우시는 거야. 단독 신청을 외우시게 되면은 나머지 모르면 다 공동 신청. 말소 등기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 신청. 따로 얘기 안 해도 따로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공동 신청. 대신 이게 흔들림이 없으려면 단독 신청 몇 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안이야.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을이 소송을 제기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뭐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갑이 싫다고 해도 이 승소 판결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얻어내게 되면 판결문 가지고 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판결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이행 판결. 판결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듣고 버리는 거야. 이행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판결은 어디서 공부하는 거냐면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내가 맹지 소유자라서 이 땅을 꼭 다녀야겠는데 판사님 나한테 여기를 나다닐 수 있는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권리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줘. 판사님 매도인한테 등기 넘겨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얘기하면 이걸 이행해라. 채무를 이행해라 해서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리 형성 판결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건 진짜 외울 것도 같아. 한 100번쯤은 1년에 할 거야. 공유라는 개념. 갑의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공유 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바로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땅 쪼개자 라고 해서 그래 A란 토지 600평, B란 토지 400평 이렇게 토지 분할을 하기로 휴업을 쳤습니다. 그럼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은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B 토지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 A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해서 갑과 을이 가서 을이 갑에게 지분 이전 등기 공동 신청에 따라서 협력을 해줘야지
A란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갑이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자, B란 토지 누가 갖기로 했어? 을이 갖기로 했어. 하지만은 등기부에는 갑이 60%, 을이 40% 지분으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럼 이제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지 어떻다? 바로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야. 이게 자 바로 공동신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등기해야지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되는 개념이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냐면 두 사람이서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법원의 판사가 야, 이쪽은 600평, 이쪽은 400평, 너네 가져라고 판결하게 되면 자, 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럼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란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고, B란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이 되는 판결.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 또는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판결의 종류 3개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 중에서 등기 신청 관련해서는 자, 바로 이행 판결 하나 나오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행 판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요 사안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을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한편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서 갑이 뭘 하는 경우가 있다. 자, 빨리 내 등기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을 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승소한 등기 관리자.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을을 얘기하는 거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누굴 얘기합니까? 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관리자 혹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패소한 사람은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 을이 갑한테 등기를 넘기시오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자, 을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한 등기 관리자야. 근데 을이 이겨놓고 나서 자, 등기를 또 안 가져가. 그랬을 때 갑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패소한 자는 어떻다?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판결문에 근거해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패소한 자는 어떻다고요? 자, 이 판결문에 기한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이슈, 자, 소멸시효 얘기죠. 우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 10년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10년으로 세팅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 지나서 을이 이겨놓고 나서 10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처 등기를 못 해갔다. 그럼 이제 원래 등기 청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다시 을이 10년 지나서 등기 신청 요걸 하고 싶으면은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하나만한 판결이니까 똑같은 소송 제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10년 경과도 해도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패소한 자는 이행 판결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소멸시효라고 해서 자, 10년 경과되면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쟁점을 삼고요. 요건 약 5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거저 알아야 되는 주제이고, 자,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갑과 을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자, 한쪽이 협조를 안 해서 다른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을 때 이건 승소 패소의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갑은 A란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을은 B란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건 승소니 패소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이미 갑은 A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이미 을은 B란 토지 소유권을 이미 취득을 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굳이 어떻다? 승소 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판결문을 근거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슈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 공부할 건데 재권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판결 중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재권 판결, 요건 미리 땡겨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권 판결은 전세금하고요, 저당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되는, 주로 전세권에서 이슈가 돼. 자,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여기다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을이 전세권 취득한다. 그럼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전세금도 어떻다? 교부가 돼야지 전세권이라는 것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슈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은, 자, 이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되고요,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전세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서 다시 전세금을 반환을 했습니다. 다 정리된 거야. 그럼 전세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깜빡하고 놓쳐버린 거야. 며칠 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얘가 연락이 또 안 돼. 급한 게 아니니까 비워뒀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의 토지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했어요. 이미 전세권이 있는 부분에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연락이 안 돼. 지금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전세금을 받으려고 계획 중인데 기존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소문 들으니까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라고요? 이 전세권자, 이미 무효가 된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자,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게 나한테 이 사람의 권리가 제거됐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판결, 이걸 뭐라고 한다? 재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권 판결이라는 게 있어도 다 단순하게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요건 나중에 뒤쪽에서 한번 살짝 나오는 지문인데 미리 땡겨서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거 역시 단독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테고, 그 다음에 이미 공부했던 개념 중에 하나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 판결이랑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우리 가등기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가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보물 말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보존 청구권, 말소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등기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야. 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자, 요거. 그 다음에 다시 가등기 돌아가서 가등기 말소라고 하는 거, 가등기 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을 받아서,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등기에서 포인트가 됐던 건요,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 제일 어려웠던 것이, 자, 가등기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함이 원칙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 있어서는, 자,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에 위치하는 법원이 행한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가등기 본등기의 주연 이슈. 다시 돌아와서 지금요,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지금 공동 신청이 돼야 된다. 그런데 판결 등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한자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형성 판결은 별로 안 나와.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승소, 패소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때도 다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요건 가등기에 관한 단독 신청의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게 판결 등에 관한데요.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판결 등 외 원인으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같이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건 자, 내 재산을 등기부에 공시를 하는 것에 불과하죠. 누구 손을 잡고 가고 싶어도 갖고 갈 수가 없어. 인생은 외로운 거야. 고독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도대체 공동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쟁점.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너무 쉬우니까 안 나와요.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무효가 돼버렸다. 잘못했다. 그럼 지워내는 과정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는 것도 어떻다? 바로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승계,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관속이 입건되시고 이미 화장도 다 되셨어. 근데 아빠 등기를 하고 갈 수는 없잖아. 돌아가신 분은 잡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자, 수용도 마찬가지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은 이제 상속과 수용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념상 뭐죠? 이미 내 거야. 우리가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상속 있었죠. 공용징수 있었죠. 공용징수를 2차에서는 뭐라 부른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된다. 얘들은 뭐라고요?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하면 이미 어떻다?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수용은 또, 자, 수용 개시일에 공탁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는 전제하에서 수용 개시일에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게 경매 있었죠.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한 때 상속 공용징수 판결. 판결도 있었다. 판결은 아까 어디 있었어? 바로 형성 판결이 있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었잖아요. 형성 판결도 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다시 지금 몇 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민법 187조 상속은 어떻다? 이미 물권 변동 반속 다 발생했으니까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자, 공용징수 수용도 어떻다? 이미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했으니까 어떻다? 단독 신청. 판결 여기 나와 있죠?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어떻다?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매. 여기서는 별로 쟁점 안 삼는데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게 건물의 신축 이런 게 나온다고.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이미 물권 변동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자, 이제 얘기를 이렇게 민법 187조와 같이 연계해서 보셨고요. 자, 그래서 수용, 그 다음에 포괄 상속,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정도까지가 앞에서 내용과 같이 묶어서 보시게 되면 단독 신청.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단독 신청. 좀 특이한 게 신탁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신탁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맨날 지적해 드리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야. 자, 해서 자, 위탁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죠. 갑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을에게 자, 이 부동산을 맡겨주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신탁 이렇게 관계해서 등기 명인이 바뀌더라도 자, 신탁은 등기 명인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권리 관계는 어떻다?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안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 권리 관계는 변동하지 않는다. 자, 등기성은 원래 뭘 한다고 했어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라고 했었죠.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그런데 신탁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거야. 신탁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죠? 자,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을 했다고 해서 얘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다 단독 신청. 자, 다시 상속 등기,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상속 등기,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없단 말이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수용당한 사람, 이미 권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없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공유물 분할 판결 아까 봤었잖아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미 권리 변동이 다 발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다 등기 의무자가 없어. 등기가 실행돼서 권리를 일으키려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약간 어려워졌는데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다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나중에 신탁 등기를 따로 공부하십니다. 그 바퀴 등기. 자, 멸실 등기 있었죠? 자, 표제부. 건물이 다 넘어져 버렸다. 토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멸실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게 되면은 1월 이내 등기 명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멸실 등기와 관련해서 건물 등기 명인이 1월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또 누가 토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멸실 등기도 등기 의무자가 없어. 토지든 건물이든. 그러니까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변경 등기에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병인 표시의 변경 등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단독 신청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렇게 설명드려서 3층짜리 건물을 증축을 해서 4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표제부를 바꿔줘야 돼. 그걸 우리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그리고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바꿔 적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없는 경우 전체 맥락은 뭐냐면 단독 신청의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는 다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상속은 너무 쉬워. 그래서 항상 상속 대신에 나오는 게 뭐야? 법인의 합병. 자, 사람이 죽으면 그걸 무슨 문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법인 하나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뭐로 해석한다? 법인의 합병. 그래서 등기법 파트에서 법인의 합병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람 죽은 것 상속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된다. 절대 상속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 나와도 답이 안 돼. 왜? 등기법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법을 공부하고 물권법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은 뭐 얘기하기도 민망한 거야.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시험 지문에 나와도 답이 안 되는 지문이고, 두 번째, 자, 주로 답을 뽑아내고 싶으면 뭘 가지고? 법인의 합병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독 신청 경우에서 보셨고요. 그 외에 잡다한 얘기로서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 아까 한번 지문 보셨지?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포괄 승계인 중에서 그나마 이제 나오는 게 상속인 관련한 부분이 나옵니다. 설명 간단히 드릴 텐데 의미가 없어.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근데 갑이 이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매매 계약 체결되고 나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갑에게 누가 있다? 포괄 승계 상속인 병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이란 건 권리도 의무도 모두 다 이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의 소유권 자체는 원래 누구한테 이전돼야 돼? 병한테 이전이 되게 되는데, 자, 갑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누구한테? 병에게 승계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 병은 다시 이걸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줄,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게 된다. 이걸 우리가 상속, 소위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속,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굳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 굳이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뒤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갑에서 을로 어떻다
자, 갑을 대신해서 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상속인 등의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한 번도 답이 안 돼. 얘가 매도인이 죽기도 하고요. 또는 누가 매수인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이 죽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등기를 누구 명의로 넘겨지 이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상속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갑에서 어디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자, 바로 매수인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대위 신청.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간간히 나오는 거. 자,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십시다. 신탁이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위탁자 맡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을 수익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원래 수탁자가 신탁 등기 단독 신청하게 될 것인데 이때 수익자, 위탁자도 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신탁 등기할 때 나올 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는 큰 쟁점을 갖지 않고 자,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채권자. 이거 어디서 공부했었지? 바로 토지 이동 관련해서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 공부하실 때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합병과 분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목 변경, 이런 토지 이동 신청은 얼마?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본 틀을 잡게 될 것이고요. 토지 이동 신청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자, 이 토지 소유자가 60일에 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채관시행지라고 하는 거 있었죠. 채관시행지, 즉 대위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채권자 어떻다? 토지 이동 신청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관리인 그 다음에 시행자라고 해서 바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인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 시행자 어떻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에 지자체장 그 다음에 행정기관회장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랑 똑같은 논리고죠. 대위 신청 건물의 멸실 등기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죠. 바로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건물 등기 명의를 대위해서 다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안중에 저는 이런 것들은 다 흘려보내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그냥 단독 신청 요거 가지고 한 3, 4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설명은 더럽게 길어지는데 실제 출제되는 비중은 낮아요. 대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건 딱 떨어져. 나오면은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단독 신청 시리즈 보셨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고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논리 구조야. 등기 신청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다. 누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근데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폐손자는 신청할 수 없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형성 판결은 거의 쟁점 안 되죠. 아까 자, 상소, 공용, 징수 판결할 때 그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소 단독 신청의 대상.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나중에 시험 볼 때 착각하는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 가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가처분이라는 말은 가처분 등기랑 착각을 하면 돼. 나중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속탁을 하는 것이지 절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뼈를 잡겠습니다.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청이에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있게 될 것이고 예외적으로 없다. 단독 신청의 경우가 있다. 우리가 외울 것은 단독 신청 많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한편 등기는 또 하나 촉탁을 할 수가 있었죠. 바로 등기의 촉탁 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됐던 것이 바로 법원의 촉탁에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촉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에서 우리 저희 세법할 때 가끔 나오는데 압류 등기 관공서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압류 등기 등을 어떻다 촉탁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기권이 직권으로부터 하는 등기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신청이냐, 그럼 신청이면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얘기 물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촉탁하고 가압류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하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요 정도 이슈. 그리고 나서 아까 다 설명드렸던 주제인데요. 상속,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 요거 다 민법 187조와 관련돼 있던 그런 개념들이었었죠. 이런 부분들. 자, 단독 신청, 순탁 등기 수탁자가 단독 신청. 나머지 멸실 등기는 안 봐도 알아. 내용만 알면 감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 이거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바로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 아까 뭐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었고, 실제 시험 지문에서는 포괄승계인 상속인이 자 피상속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거나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는 것 이런 것을 바로 대위 신청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끝났다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릴게요.